탄핵이 될 것이다. 예. 네. 나머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탄핵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저도 정치하면서 황당한 일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이 1979년, 80년 이후에 동원되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선관위를 털러 간다든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했던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크게 져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 정치의 과정 속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왜 반복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예, 사실 저는 무슨 운명입니까? 제가 2011년, 12년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보수 진영이 이제 하락기에 들어온 뒤부터, 쇠락기에 들어온 뒤부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했는데 2011년,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서 총선도 이기고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 일조했는데 그분이 2017년 대걸 탄핵당하고 예. 그래서 나락간 보수정당을 살린다고 2021년 뭐 이렇게 해서 또 당대표까지 하면서 보수정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바꿔놨는데 어떤 한심한 사람이 다 말아먹고 예. 그리고 이 한심한 사람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어가 내쫓고 예.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게 있다면은 제가 기똥차게 이런 벼락이 떨어질 때는 그 당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이 될 땐 전 바른정당에 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또 내쫓아가지고 지금은 개혁신당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파국을 제3자는 아니지만은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굳이 탄핵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정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1학년 학생 계신가요? 2학년, 3학년, 4학년. 네, 다 골고루 있으시네요. 학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전에 3번 떨어졌다고 이제 저 놀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다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곳에 계속 도전해가지고 그 3번 선거를 낙선하고 나니까 정말 어려운 선거, 예, 동탄이라는 저도 처음 찾아간 곳에서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가치 없는 시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보수 진영에 또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 중에서도 제가 국회에서 다른 정당으로 지금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나름의 어쨌든 제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였어요. 예, 저는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근데 프로그래머 출신들은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논리입니다. 예. 프로그램은 짜보면은요. 이렇게 막 짠 다음에요. 실행시켜보면은 컴파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예 에러가 나버려요. 프로그램의 논리에 안 맞으면은. 우리 어릴 때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러이러한 조건이면은 이것을 실행해라. 이런 것들을 막 짜놓은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동작해라. 그 다음에 이 동작의 인풋이 뭐면은 이걸 해라. 이렇게 다 짜여 있는 게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 굉장한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많은 걸 따져보게 되는데요. 정치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을 잘 따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이게 여의도거든요. 근데 여의도 정치권에 가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좌절감도 느끼고 이걸 한번 고쳐보겠다고 해서 정치를 많이 좀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의도에는 참 이렇게 논리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시대에 맞게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싸워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겼는데요. 여의도 정치에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정치는요, 솔직히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워가지고 결과를 내는 게 정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는 은근히 그런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어요. 예, 이게 정책을 갖고 A랑 B라는 대안을 갖고 싸우다가 더 나은 것을 가리는 것이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역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때려잡고 이런 게 역동성으로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 영국의 예를 들어서 의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신다면은 PMQ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Prime Minister's Questionnaires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여당 당수인 그 수상과 야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토론 배틀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건 그 나라의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되려면은 최소한 거기 가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말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한 몇 주에 한 번씩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단 둘이서 책상 하나 앞에 놓고 사회자도 없이 토론 배틀을 100분 토론을 하는 겁니다. 둘이서. 그 정도의 논쟁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정치가 돌아간다면은 대한민국은 약간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데요. 예전에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사람인데요. 결정을 한다고 할 때, 결정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 라이팅이라고 하는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틀린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근데 가장 안 좋은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덕목인 것처럼 굴러간 지가 꽤 되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제압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기득권 세력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보면은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뭐 이런 차원이면 아까 말했듯이 A와 B의 대립이고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닌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격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오히려 목소리가 커 보이는 현상까지도 발생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가 계엄을 터뜨린 다음에 이게 사실상의 본인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키피디아에 가가지고 제가 계엄이 있은 지 한 2, 3일 뒤에 전 세계의 쿠데타 사례를 모아놓은 문서를 봤어요. 근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뭐 아프리카나 아랍의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벌이고 이러면은 나름 거기에 정리된 걸 보면은 목적이 그래도 뭐 조국 근대화 아니면 뭐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사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부정선거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선거의 진실을 캐기 위해 가지고 했고 지속시간 뭐 2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황당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도 서울대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양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정선거라는 아이템을 들고 이런 쿠데타성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진척된 것을 봐도 부정선거를 사실 믿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죠. 많게는 인구의 20, 30%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는 그분들과 끝없이 논쟁했지만은 논쟁이라고 하는 건요. 최소한의 기반인 아까 제가 A와 B의 대안의 경쟁이 된 논쟁은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와 제가 논쟁하면서 기본소득이 옳냐 아니냐고 논쟁하면은 적어도 해볼 만한 논쟁이에요. 근데 부정선거 논쟁을 해볼 때는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은 첫 단계부터 맡깁니다. 자, 제가 물어봐요, 먼저. 도대체 부정선거, 그럼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했습니까? 그럼 무조건 중국이 했다 그래요. 예. 중국에 누가 했습니까? 그건 모른다. 하여튼 부정선거가 있었다. 결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 그것도 모른다. 어디서 했느냐? 모른다. 근데 하긴 했다. 어떻게 했냐? 모른다. 그러나 하긴 했다. 왜 했냐? 문재인이 시켰다. 그다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그럼 논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이거 어르신 이거 논쟁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너 중국인이지. 그 다음 대화가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 맞아? 화교지. 이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일부의 지금 무슨 매니악한 집단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당한 덩어리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결론에 끼워 맞춰가지고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이제 논쟁이 아니고 그냥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이 터지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3일 뒤면 선고가 난다고 하는데 지난 4달이 흘렀거든요. 4달이면요 1년에 3분의 1입니다. 진짜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갖고 허송세월을 했느냐. 자, 처음에 계엄이 터졌어요. 그랬더니만은 일군의 사기꾼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곧 트럼프가 우리를 구련하러 군대를 보낼 것이다. 예. 그때는 그럴듯하게 두고 여기서 믿었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걸 믿으면은 반지성이죠. 그거는. 예. 트럼프가 지금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이 풀려날 것이고 이재명 감옥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이 체포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한미군이 끌고 갔다가 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이 트위터로 그런 일 없다 하니까 주일미군이 끌고 가가지고 주한미군은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우리는 미국에게 헬프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하면서 성조기를 흔듭니다. 그럼 정작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거기에 대한 반박 성명을 트위터로 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지금 이게 제가요 지금 어디서 뭐 어렵게 찾아낸 끄트머리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의 의식을 지배했던 얘기라는 것이죠. 예. 아까 부정선거 얘기 좀 더 하자면요. 부정선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선거 지자마자 자기들끼리 왜 졌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까 앞에 과정을 다 만들어버리죠. 제가 놀랐던 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담론이라는 게 2020년 총선에서 져서 시작한 거예요. 그 2020년 총선에 지고 나가지고 국회에서 갑자기 부정선거 옹호한 사람들이 그 회의실에서 대회의실에 집회를 엽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들이 나름 한 달 동안 연구해가지고 왜 이것이 부정선거인지를 결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회 같은 걸 해요. 근데 국민보고회 거기 저도 이제 도대체 이 뚱딴지 같은 소리 뭐 하는지 보자. 그랬더니만은 자기들이 나름 파워포인트를 또 열심히 만들어와가지고 1번부터 뭐 10몇 번까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대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9번이 뭐냐면은 근거가 개표에 사용된 LG 그램 노트북에는 와이파이라는 기능이 내장돼 있다 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야 드디어 찾았다. 와이파이라는 기능을 찾았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근거가 9번은 와이파이. 10번이 뭐냐 윈도우 10입니다. 와이파이를 쓴다 그랬더니 와 하고 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문재인 이놈 이렇게 간 거예요. 10번은 윈도우 10을 쓰니까 부정선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돈을 모금한 거예요. 굴러가가지고 어른상계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지하철에서 만나면은 아니 어르신 왜 부정선거입니까? 그러니까 와이파이란 걸 쓴대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반지성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내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와이파이나 윈도우 10 같은 아끼는 분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같이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정도로 하면은 저는 이런 반지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은 지성을 상징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맞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반지성들은 때로는 어떤 권위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강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떨 때는 여러분이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도 부정선거에 심취해가지고 맨날 저런 거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엄마 와이파이는 그런 게 아니야. 윈도우 10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반지성이 확산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 99명의
중국인들 그런 거 없어. 이런 걸 여러분이 실제로 얘기할 수 있어야 이런 것이 조금씩 진화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 뭐 부모님이 뭐 저러고 다니는데 내가 놔둬야지 이렇게 갔을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반지성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같이 지성의 영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다 같이 미쳐 돌아가면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느 정도 미쳐 돌아가가지고 결국 대통령이란 자가 그것을 믿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계엄이 터지고 대한민국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관했던 대가치고는 너무 심각하죠. 예.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이것의 최종 버전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미국 CIA 요원이라 주장하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관종이 등장해가지고, 예. 이 캡틴 아메리카가 막 이제 증언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구속됐죠. 그리고 드러난 것은 안병희 씨인가요? 그냥 관종 사기꾼이었다는 거.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절반을 들었다 놨다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성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